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1학년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쨌든 과목 선택 기회가 참 많아졌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의 교원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들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신 등급 따기가 불리해진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자퇴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일반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8,000여 명. 2020년에 9,500여 명대에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3,000명, 경기도가 7,300여 명, 지방이 8,100여 명 정도입니다. 학업 중단은 자퇴나 퇴학, 재적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질병이나 가사,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 입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현상은 비단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만 이제 고민을 해서 내 아이가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으니 이거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22,000여 명으로 3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검정고시로 대입 정시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업 중단과 검정고시 응시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준비를 하면서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학교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마치면은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가 사실상 판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불필요하게 준비하고 시간 보낼 바에는 차라리 수능 준비에만 올인하는 어떤 그 진학 전략을 마련하자, 이런 학생들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얘기가 되죠. 전문가들은 고교 내신에서 불리한 학생들을 위해 수능 준비를 위한 대입 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내신 등급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등급이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제도란 지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태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업 선택권 보장과 적성에 맞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행된 고교 학점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 중인데 과목을 선택해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들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우려가 나오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첫 과제로 고교 학점제 안정화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졌던 좋은 취지를 어떻게 잘 살리면서 고교 학점제를 안정화시킬까, 이것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사들로서도 과목마다 별도로 출결 확인을 해야 하는 데다 졸업을 시키기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까지 맡게 된 상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고교 학점제가 교사들에겐 부담을, 하위권 학생에게는 낙인을 찍는 등 당초 취지에서 변질됐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 점수가 낮게 되면은 보충수업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학교를 떠나라라는 그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1 학생들은 11월까지 희망 학교와 학과를 목표로 과목을 골라야 하는데 대학들이 학과별 반영 과목 등 입시 요강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진로를 바꾸고 싶어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해 오히려 자유로운 진로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입시 경쟁 완화를 목표로 기존 9개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한 내신 등급제 역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등급 비중을 4%에서 10%로 넓혔지만 의대 등 상위권 진학을 꿈꾸는 학생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2등급을 받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지면서 10% 안에 못 들어오면 34% 2등급제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더 큰 학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미 2020년 14,140명이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6,753명으로 2배 늘었는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 역시 2020년 0.9%에서 올해 1.9%로 2배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 인력풀 조성과 학점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고교 학점제 시도 지원센터를 연내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졸업의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내년 신학기까지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하는 교육당국의 세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사교육 시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 준비에만 올인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교 1, 2학년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기대했던 성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들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퇴를 선택한 뒤 입시학원에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됩니다. 지난 2020년 1.1% 수준이던 고교 자퇴율은 지난해 2.1%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이 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생 55만 4천여 명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2만 2천여 명으로 1995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비해 학교의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늘면 아예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고1 학생들부터 시행된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강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듣고 싶은 과목이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인근 다른 학교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교사들 역시 필요에 따라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지도하게 됐습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 시행 이전엔 과목별 별도의 이수 기준이 없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졸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이 자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다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성적을 잘 받을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릴 것이란 우려를 감안해 내신 등급도 5등급제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오히려 학생들이 더욱 자퇴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등급 구간이 9등급 때보다 넓어지면서 상위 등급에서 밀려나면 수시는 끝이라는 압박감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러자 내신 성적을 올릴 시간과 노력을 대신 정시 준비, 즉 수능 준비에 쏟아붓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퇴생이 문제아로 여겨지던 건 옛일이고 자퇴가 아예 대입 전략의 하나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고교 자퇴율이 더욱 높다는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로 촉발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만큼은 살리겠다는 교육부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현장의 혼란, 논의의 장은 국회로 옮겨졌습니다. 교원 3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선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론 다양한 과목을 편성하면서도 선생님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교사 1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 수장 공백으로 지지부진했던 대책 마련은 장관 취임과 부처의 적극 공감으로 일단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선생님들 숫자를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원 증원 문제는 행안부와도 협의하고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긴급 확보를 추진하고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다소 완화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방안도 조금 더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혼란이 커졌고 교육의 질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질 높은 수업을 할 수가 있느냐? 수업 연구가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학령 인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이 감축돼야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안으로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진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줄 세우기가 불가피한 현행 입시체제 하에서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업 설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뒤늦게라도 경청하는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적일지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지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단순한 문제풀이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이상이었지만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현실입니다. 불안에 치이고 치인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떠나 학원에 몸을 맡긴 채 수능 준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육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